은퇴 준비, 손주 육아, 자산 관리, 노후 대책. 세라젬 뒤를 부탁한다. 집에서 가족이 함께 해보세요. 세라젬. 백세 시대 매일매일 건강을 저금합니다. 건강 하이소! 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장수은행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싸움은 말리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싸움은 좀 달라. 뭐요? 칼로 물을 좀 베는 싸움인데 부부싸움. 부부싸움인데 부부싸움. 이게 물론 너무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하면은 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잘 싸우는 사람, 잘 싸운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현명하게 이 싸움을 조절하는 분들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게 좀 그래요. 특이한 결과인데 혹시 수림 씨는 그렇지 않죠? 싸움 아니, 하세요? 저희 부부는 굉장히 금술이 좋아요,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신혼 때도 너무 알콩달콩 잘 지냈는데 선배들 주위에서 박미선 선배님 그러더라고. 야, 10년 딱 돼봐라. 엄청 싸운다 그러길래 과연 그럴까 했더니 진짜 10년 되니까 싸우게 되더라고요. 진짜 예. 막 미운 게 보이고 어. 모든 게 다 미워 막. 근데 그 시기를 좀 극복하려면 좀 내려놔야겠더라고. 아하. 뭐 던질 집기들을 내려놔야 돼. 좀 마음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자꾸 그러고 네. 좀 존중해주면 네. 다 이렇게 물처럼 그냥 네. 흘러가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렇군요. 저는 결혼은 아직 안 해봤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결혼을 곧 하지 않겠습니까? 곧 해요, 진짜? 네. 손잡장 뭐 준비했어요? 이제 마음만은 결혼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이해하고 배려하고 네. 항상 이제 져주는 네.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져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무슨 날이 많은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둘이 만나서 하나 하나가 된다. 된다.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 근데 사실 뭐 인간도 인간이지만 인간 외의 동물들도 참 부부 지간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백장수? 맞습니다. 저희 거북이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들 중에선 어떤 위협이 찾아와도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죽을 때까지 한 마리만 바라보는 아하. 진정한 사랑꾼들이 많아요. 특히 제 친구 중에는 네. 회색 늑대는요. 한 번 짝을 만나면 평생 함께 하는데요. 네. 수컷 늑대는 가족이나 짝이 위험에 처하면 거침없이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흔히 늑대 같다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데 사실 알고 보면 늑대 친구는 헌신적인 사랑의 대명사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네. 사람들이 저한테 네. 늑대 거북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왜? 이런 늑대 같은. 야, 근데 우리 지금 주치의분들도 다 기혼이시잖아요. 싸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사람인데 해야죠. 하겠죠. 안 싸우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저는 이제 독거노인으로 아직 떨어져 사시니까. 떨어져서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격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주말 부부를 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돼가는데 조금 더 애틋해지는 것 같아요. 서울 올라가면 오히려 이제 네네. 최 원장님도 싸워요?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저는 이제 올해 5년 차인데 네. 신혼 첫 해에는 좀 많이 싸웠거든요. 왜? 그래서 보통 신혼 때는 잘 안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는데요. 저희는 신혼 첫 해에 이제 대판 싸우고 그때 이제 끝장을 대판을 보고 나왔어, 대판. 네, 엄청나게 크게. 네, 그때 딱 끝장을 보고 그 이후로는 이제 끝장을 평화를 봤어요? 찾았어요. 네. 누가 졌어? 남편이 졌죠. 아, 당연히. 원래 그래서 평화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원래. 아, 그런가요? 또 예.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읽고 항상 명심하려고 하는 게 네. 이제 항상 상대방을 얘기를 할 때 공감적 경청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인정하고 네. 칭찬하고 배려하라고 그래서 아니, 항상 무슨 그걸 목사님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명심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또 이제 또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봉사하고 네. 선물 뭐 네. 주고 스킨십 하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좋은 말들이 있어서 항상 그런 거를 네.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싸울 일이 많지는 않네요. 아, 예. 꾸며낸 얘기 같은데요?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명상의 시간. 그거 있잖아요. 또 혹시 배우자에게 한 말씀 하실 분, 우리 오 원장님.
예, 저는 남편이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도와주는 편인데요. 네. 딱 한 가지 싸우는 게 있다면 잠 때문에 싸웁니다. 어. 저는 이제 아침형 인간이라서 이렇게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데 남편은 좀 늦게 자고 그렇구나. 좀 주말에 좀 늦잠을 자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못 자게 자꾸 괴롭혀요. 왜 그래요? 여보 이제 주말에 늦잠 푹 잘 수 있도록 제가 안 깨우고 조용히 밖에 나갈게요. 네. 요거 제가 나중에 따드릴게요. 자, 그리고 예. 저 사실 내일이 제가 이제 결혼한 결혼 기념일이에요. 오. 10년째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 한동안 이제 저희 부인께서 뭔가 뜻깊은 아, 누구 선물을 부인? 굉장히 요구를 하셨어요. 누구 부인? 제 부인. 네. 뜻깊은 선물 요구하셨는데 아주 뜻깊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달맞이길 30의 아파트에 사시는 양모 주부님, 저랑 결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 돈을 좀 아껴 써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파트 뒷면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야, 이 네. 부부 얘기하니까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서먹서먹해, 없네. 그쵸? 아, 네. 특집으로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진짜. 이제 건강 통장을 점검할 시간인데 오늘은 예전에 주치분들 궁금합니다. 통장 잘 정리하고 있는지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만나보시죠. 진료 중간 틈틈이 운동한다는 오늘의 원장님. 저도 없는 팬클럽 보유자 김문찬 원장님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출연했던 정형외과 의사 김문찬입니다. 제가 이제 척추 의사인데 그 일상에서 어떻게 제 허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러닝머신 뛰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 설치된 저희가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대면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제가 오늘 일정이 오전 수술 좀 일찍 끝나서 점심시간을 코로나 시대 다들 힘들지만 어쨌든 제가 운동하는 법하고 식단을 공개했고요. 다들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어쨌든 건강 하이소. 역시 인기의 비결은 끊임없는 관리. 12만 복이 입금되어 총 466만 복. 설마 점심이 이게 단가요? 콜라병 몸매를 가진 전 모태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상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건강관리 비법은 야채 많이 먹기와 스트레칭인데요. 하루에 아침이나 점심 중 한 번은 샐러드를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저희 직업 특성상 목이나 어깨, 허리가 좀 불편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안상미 원장님 사랑해요. 15만 복이 입금되어 총 552만 복.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여름에 건강관리도 출연했던 내과 장수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건강관리법을 소개해드리려고 잠시 나왔습니다. 달려라 수민. 저의 건강비법은 바로 조깅입니다. 시원한 공기 맞으면서 한 바퀴 뛰고 나면 온몸의 세포가 다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에이, 전 조깅 대신 태평양을 걷는다고요. 15만 복이 입금되어서 총 526만 복입니다. 자, 그럼 본격 토크에 앞서서 장수극장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극장 막을 올리오. 아유, 곳에 주름이 늘었어. 이현재 원장님한테 가서 여기 보톡스 3방 좀 맞아달라고 해야겠어. 진짜. 아유. 박 교사님? 이용민 씨세요? 용민입니다. 아유,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좀 다르시네요, 부사랑. 부사랑 다르죠? 실물이 좀 낫죠? 그런 소리들 많이 해요. 혹시 우리 이용민 씨는 무슨 일 하셨어요? 네, 제가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요. 네. 예전에는 참 잘 나가는 다른 의사였죠. 다른 의사.
어머, 바른 의사. 그러면은 제가 요즘 허리가 여기가 자꾸 아픈. 그러니까 뭔 냄새야? 냄새가 난다고요? 아우, 냄새는 안 바르다. 아우, 냄새. 아우, 씨, 아우. 아유, 황혼의 데이트가 왜 이렇게 어려워? 좀 깔끔한 그런 사람 없나 진짜. 혹시 박 여사님? 정주선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깔끔도 하셔라. 아유, 성공이. 네. 예전엔 무슨 일 하셨었어요? 예, 큰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관절 전문이죠. 어머나, 관절 전문이요? 네. 뭐 그만 닦아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예, 그럼 관절 어느 부위였어요? 여기 발목이요. 무좀 있으세요? 야, 오늘은 좀 괜찮은 분이 왔으면 좋겠다, 제발. 아유, 진짜. 박 여사님? 이상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임찬 씨라고요.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많이 들었죠. 농담이에요? 아니, 제가 그 소문을 듣자 하니까 네네. 그 아주 깔끔한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그럼요. 자고로 깔끔해야죠. 나이 들수록 깔끔해야죠. 그 내가 이 왕년에 한 깔끔했었는데. 그랬었어요. 아니, 그 말씀을 왜 하세요? 제가 가수입니다. 가수는 깔끔해야 되나? 사기꾼들이 많아서 요즘 다 가수래. 노래 좀 하면 저 가수입니다. 아유, 뭐 가수라는 거 뭐 증명할 거 있어요? 뭐 명함 같은 거 요즘 뭐 명함. 프로덕션 뭐 이런 거. 예, 명함이 어디? 아니, 명함을 꺼내 칫솔은 왜요? 아니, 그 떼수건을 왜 명함을 달라고요? 가수라 각을 나오고. 어머 세상에, 뭐 향수 뭐예요? 아니, 이런 거 뭐하러 이런 걸 들고 다니세요? 이건 핑카치. 아유, 진짜. 아유, 어디서 이렇게 발꼬락내가 나는 거야? 아이고. 발코는 내가. 어머, 냄새가 좀 나네. 저 향수 좀 빌릴게. 어머, 세상에. 아우, 깔끔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 어머, 어떡해. 아우, 진짜. 자, 오늘은 냄새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노인 냄새. 이게 나이가 드시면은 뭐 특유의 이런 냄새가 좀 나긴 하잖아요. 이런 노인 냄새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가면 특유의 냄새를 아직도 기억을 그죠? 하는데요. 맞아요. 대부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노인분들한테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퀴퀴하고 쿰쿰하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요. 네. 이건 우리가 노넨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노넨 알데하이드요? 너네? 그럼 이거 원인이 너무 명확한 거 아닌가요? 이 노넨 알데하이드.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나이가 들면 이제 몸도 불편하고 이제 잘 안 움직이시다 보니까 맞아. 못 씻어서 냄새가 나는 건가 했었는데 그런 이유는 또 아니네요. 나이를 들어가면 네. 저희가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지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피지 속에 있는 지방산이 네. 산화를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물질이 노년 알데히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노인 냄새를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슬프게도 이제 제 나이가 되는 40대가 넘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쉽게 노년 알데하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노화와 함께 술, 담배가 항상 이제 냄새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네네. 술을 마시면 노넨 알데하이드 생성을 촉진하고요. 네. 담배는 분해를 또 억제시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술과 담배를 적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식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기름진 음식을 아무래도 좀 소화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사 물질이 피부 등에 침착이 되고 또 이제 그게 노넨 알데하이드 생성을 촉진하게 되죠. 그러니까 몸에서 나는 냄새는 뭐 이렇게 열심히 빡빡 씻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도 네. 드는데 이게 어르신들 입에서 나는 냄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더 냄새가 더 입에서 구취가 더 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침 분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침이 원래 이제 하는 역할이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주고 또 세균에 대한 이제 방어막 역할도 해줍니다. 근데 네. 나이가 들면은 침 분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균이 많이 증식하다 보니까 입냄새가 좀 많이 날 수 있고요. 네. 또 틀니 쓰시는 어르신분들 네네. 많으실 건데 네. 틀니를 매일매일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음식물 같은 게 틀니에 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균도 번식하고 이렇게 입냄새도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뭐 나이가 드신다고 모두 다 냄새 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혹시 오 원장님, 한의학적으로 체질적으로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체질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태음인 체질이 네. 노인 냄새가 좀 많이 날 수 있는데요. 그래요? 그 이유는 태음인 체질이 우선 육식을 좋아하는 체질이고 네. 채소와 과일을 좀 즐겨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운동도 좀 깊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체질입니다. 그 있잖아요. 어르신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싫으면 아유 이게 호레비 냄새 막 이러시잖아요. 아, 그래요? 그 예. 남자들한테 호레비 냄새란 이런 말이 왜 나왔어요? 남녀가 비슷하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저를 쳐다보시죠? 지금 아니 혼자 계시니까. 또 이게 저희 건강하기소 작가님이 네. 제 얘기를 자꾸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계속 오늘 노넨 알데하이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생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중년을 넘어가시면 네.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뭔가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네. 그럼 소변이 요도나 방광에 저류되죠. 네네네. 그러면은 박테리아가 아하. 증식하게 되면서 네. 그거로 인한 좀 냄새가 좀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동반되면 아무래도 조금 소변이 한두 방울 이렇게 네. 바지나 네네. 좀 속옷에 묻는 경우가 그렇겠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쾌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성분들은 뭐 전립선 아까 얘기하셨고 여성분들은 요실금 이게 좀 나이가 드시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냄새가 날 수도 있겠어요? 요실금이라고 하는 게 본인 의지랑 이제 상관없이 좀 무관하게 이제 소변이 좀 느는 그런 병인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참기가 힘들어서 화장실 가는 중에도 맞아요.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소변을 다 보고 난 이후에도 잔뇨감이 남아서 네. 속옷에 조금 묻는 경우에는 냄새가 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냄새만 나면 좀 그나마 괜찮은데 혹시 이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게 건강이 안 좋다는 신호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이제 질병마다 냄새가 조금씩 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한꺼번에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이제 냄새가 더 많이 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말을 할 때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신장. 좋은 거를 신장, 네네. 네. 네,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네. 신장 기능이 약화가 되면 노폐물이 체에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게 몸 속에 쌓이면서 아하. 네, 그대로 쌓이고 그게 이제 요독증을 일으킵니다. 예. 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네. 톡 쏘는 암모니아 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뇨하고 관계된 아세톤, 시큼한 아세톤 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당뇨가 조절 안 되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면은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인슐린과 대사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는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지방을 사용하게 되고요. 예.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세톤이 분비됩니다. 어허. 그 냄새가 이제 옆에서 느꼈을 때 시큼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얘기를 한다든지 주변에서 본인한테 시큼한 달끈한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은 당뇨를 조금 의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참 특이하네요. 네.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생각나는 게 아버님 이제 9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같이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당신 방에 이게 며느리가 들어오면 냄새 난다고 당신은 생각하시나 봐요. 네. 너무 깔끔하신 분이신데 하루 2번씩 샤워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방향제 있잖아요. 네, 네. 그 한 30분, 1시간 간격으로 칙칙 아, 나오는 있지, 거지. 있지. 그걸 막 벽에 붙이고 계시고 아버님 뭐 하세요? 응? 방향제야? 이러시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제를 붙이거나 아니면 디퓨저라고 그래서 액상으로 있죠, 된 거 있죠. 스틱 꽂아 놓는 거 네, 있죠. 네. 그런 거 이렇게 방에다 놔두시는 분들 많으신데 건강에는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디퓨저는 향료와 그 유기화합물을 녹여놓은 겁니다. 뭐 벤질, 알코올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장기간 밀폐된 공간에 두게 되면 호흡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 또 뭐 가슴 갑갑함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디퓨저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바로 환기인데요. 반드시 사용하기 전후에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만약에 화장실에 냄새 난다고 창문도 없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몰랐던 정보들이 그러게요. 상당히 많이 있네요. 문을 닫아놔서 냄새가 딱 거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환기를 안 시키려고 그랬죠. 안 하려고 하지 오히려.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인 냄새를 이게 완전히 제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어느 정도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세정제를 사용해서 뭐 꼼꼼히 씻는 겁니다. 당연한 말인데 또 귀 뒤쪽에 이런 냄새를 유발하는 노폐물들이 많이 쌓여 있다고 그래요. 귀 뒤에? 예, 귀 뒤에. 그래서 귀 뒤를 좀 꼼꼼하게 씻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얼굴 보고 얘기를 하니까 냄새가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알았네. 예. 그다음에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날씨가 좋을 때는 산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좋죠.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외선은 살충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냄새를 나는 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또 가벼운 운동은 땀이 나겠죠. 땀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혹시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나요? 아 진짜? 그럼요. 좀 많이 먹으면 먹어야죠. 맞아. 궁금하다. 예. 우리 몸속의 이제 노폐물은 네. 대변, 소변, 땀, 날숨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요. 네. 대변을 잘 나가게 하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또 소변이 잘 나가게 하려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어허, 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당근, 사과입니다. 당근 사과. 두 음식 모두 이제 노폐물 분해에 도움이 되고 변비 예방하고 이제 배변을 촉진시켜 주거든요. 네. 또 칼륨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은 네.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예, 네. 예, 일반 콩보다 네. 노화 방지 성분도 4배나 많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백세 건강을 위한 오늘의 투자처. 오늘은 임찬의 백세성부터 듣겠습니다. 오! 네! 후! 언제나 찾아오는 중년의 뱃살이 무서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살이 쪄요. 중년의 배 이제는 빼요. 복부비만 되면서 대사증후군 내장 지방 느는데 무슨 말을 해. 사장님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한약 양약 동시에 처방해서 다이어트 주사로 식욕 억제. 뱃살은 다 모두가 그렇게 다 디톡스 유산소 운동 지금 당장 일어나서는 뱃살을 쏙 빼요. 지금 듣고 오시는 분들 당장 일어나세요. 뱃살 빼야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 후후. 언제나 찾아오는 중년의 뱃살이 무서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살이 쪄요. 중년의 배 이제는 빼요. 복부비만 되면서 대사증후군 내장 지방 느는데 무슨 말을 해. 사장님 소린 하지도 마세요. 한약 양약 동시에 처방해서
하면서 다이어트 주사로 식욕 억제 뱃살은 다 모두가 그렇게 다 디톡스 유산소 운동 지금 당장 일어나서는 뱃살을 쏙 빼요 뱃살을 쏙 빼요. 사장님 소리는 하지도 마. 예전에 막 사장님 배 이러면서 그죠? 막 옛날에. 자랑인 것처럼 했는데 오늘의 투자처는 중년 뱃살. 지금 당장 빼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치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림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름 옥진아. 오랜만에 삼행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옥황상제께서도 늘 찾아 헤매시던 진정한 건강의 비결. 아름다움의 비결이 궁금하다면 여기 주목하시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아니야. 억지나 그렇더라. 동서고금을 통틀어 한방과 양방의 좋은 점만 쏙쏙 골라서 만인에게 전파하는 의사 겸 한의사 그녀가 돌아왔다. 컴백함. 사실 최근 방송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사인해달라고 어쩌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일단 사인펜과 종이 준비하고 마트 갈 때나 심지어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풀 세팅하고 나간다나 어쩐다나. 뭐 다행인 건 아직 그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일 거라는 생각은 뭐. 하여튼 만병의 구름이 비만을 잡고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옥진나. 살 빼는 게 제일 쉬웠어요. 여러 다이어트 요법으로 34, 24, 36 저게 맞나? 뭐 미스 코리아급 몸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데 맞나? 아무튼 치료받으러 왔다가 원장님과 친해진 환자분들이 마음의 선물이라면서 김밥까지 손수 싸우다 보니 그녀 역시 이건 참기가 힘들다고.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의사, 국민 한의사, 의사 겸 한의사 옥진아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오 원장님을 특별히 신경 썼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아니 그나저나 진짜 김밥을 싸우신 분이 계세요? 네. 그 원래는 무릎이 아파서 오셨는데 이제 많이 좋아지시고 나서 김밥을 싸서 그걸 또 빵가루를 묻혀서 튀겨서 이렇게 한가득 싸오신 거예요. 저희 튀겨서? 네. 한 입만 먹어야지 하고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계속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나이 들면 이것만 나이 살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외모뿐만 아니라 꼭 살을 빼야 되는 이유부터 먼저 좀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WHO에서도 그냥 신체적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비만은 질병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체중을 감량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체중을 한 5% 정도만 감량을 해도요. 당뇨병도 예방되고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 무릎 같은 퇴행성 관절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 이상 감량을 했다고 했을 때는 원래 있던 당뇨병도 개선하고 약을 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좀 뚱뚱하신 분들 잘 때 코골이 하시잖아요. 수면 무호흡도 있고. 수면 무호흡증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점점 드니까 배가 점점 나오더니 나오셨어요? 네, 어머니께서 항상 배가 남산만하다고.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체형 변화가 두드러지는 부위가 바로 복부입니다. 체중은 크게 안 늘어도 체형만 중년이 되면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호르몬이 변화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이 되면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은 말 그대로 복부 속에 내장 주변에 지방이 끼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밥도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보면. 안 드시지. 근데 이 뱃살은 안 빠져 그러시거든요. 왜 유독 여기 배만 그렇게 살이 붙을까요? 사람이 필요한 에너지 이상을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쓰고 남는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요즘 고칼로리, 고지방식이를 많이 하게 되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또
커피도 요새는 차 안에서 받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맞습니다. 택배로 집안에서 받기 때문에 아하.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또 요즘 사무직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게 네. 복부 비만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팔다리는 사실은 살찔 공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배는 계속 공간이 넓기 아, 때문에 정말. 활동량이 작은데 네. 섭취량이 많다면 네. 복부 비만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근데 배가 나온다고 해서 다 복부 비만인 건지. 그러네. 예, 복부에 지방이 축적될 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피하 지방형과 내장 지방형인데요. 피하 지방형은 말 그대로 피부 아래층에 네. 지방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네. 지방에 내장에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겠죠. 네. 폐경기 전후 여성에게 많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백가죽 이렇게 잡아보면 네. 백가죽의 이게 두께가 네. 잡히는 것이 피하 지방입니다. 네. 임찬 씨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이 잡히는데요? 배가 이렇게 잡았을 때 그쵸. 잡히는 그 두께만큼이 네, 피하 지방이다. 피하지방이죠. 네. 반면에 내장 지방형은 네. 피하 지방과 다릅니다. 네. 복벽 저 안쪽에 내장 그 주변에 지방이 사이사이 끼어 있는 것을 아이고야. 말하는데요. 네. 피하 지방형보다는 사실 더 안 좋습니다. 내장 지방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을 더 유발시킬 수 있는데 네. 이런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생성해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부 비만 이거는 뭘 어떻게 체크를 해요? 네, 남자는 네. 허리 둘레가 네.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네. 우선 복부가 비만하다고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인치로 보면 남자는 한 35인치, 35. 예, 바지 사이즈. 네. 여자분들은 한 33인치 33. 정도면 네. 내가 이제 복부 비만을 걱정해야 되겠구나라고 오.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 뒤로 복부 비만 이 둘레 수치가 넓다면 CT를 찍어봐야 합니다. CT. 예,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하 지방형이 있고 내장 지방형이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CT를 단면을 찍어서 네. 그 내장 지방이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면 야. 복부 내장 비만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원인이 있나요? 그 한방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 살찌는 게? 네. 한의학에서는 네. 그 비만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뭐 몸은 좀 차고 순환이 안 되면서 생기는 것을 첫 번째로 봅니다. 네. 수분이나 체지방이 몸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노폐물이 되는 거죠. 네. 수분은 정체돼서 담습을 형성하고 그 담습과 뭐 혈액이 얽혀서 어혈이 되면서 그것들이 뭉쳐서 살을 찌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서 살이 찝니다. 네. 현대인은 특히나 생활 그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맞아요. 스트레스가 많으면서 네. 소화 기능이 대부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찌신 분들 주위에 보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소화와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식 찌꺼기들과 수분이 장에 머무르게 됩니다. 네. 몸에 나쁜 유해균들이 증식하고 막 가스가 차서 복부가 벙벙하고 몸이 붓고 맞아. 또 피부에는 막 트러블이 맞아. 생기고 예. 막 머리도 아프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노폐물이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네.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현대인에게 좀 많긴 한데요. 네. 간과 심장의 화로 인해서 비만이 생기는 경우인데 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네. 음식으로 푸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인데 쉽게 비교적 그 포만감으로 네.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맛있는 음식 먹는 걸로 네. 스트레스 푸시는 경우 네. 그 심장과 간의 화로 비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머니 아버님들 아이고 나이 드니까 안 아픈 데가 없다라고 맞아요. 얘기하시는. 네. 그러실 때는 여러분 배를 한번 좀 확인해 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볼 분도 이제 체중이 좀 증가하면서 무릎 같은 근골격계는 물론이고 뭐 다른 질병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다는데 그분의 말씀을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확진자가 됐다는 환자분, 무릎에 통증도 생겼대요. 생각외로 뱃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옷 입기도 입을 옷이 없으시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불편했고요. 살이 찌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발바닥까지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걸을 때마다 뻑뻑하고 무릎도 안 좋고 시술도 양쪽 다 받으신 상태였잖아요. 신경이나 뭐 무릎 관절에 병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갑자기 살이 찜으로 인해서 무게 하중을 많이 받게 되면 더 그게 악화가 되거든요. 저희 병원 내원 당시에는 최근 수개월간 급격히 체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허리와 무릎이 통증이 악화되어서 내원하셨는데요. 허리와 무릎에 프롤로로 통증 치료를 함과 더불어서 다이어트 치료를 함께 하시길 권유드렸습니다. 뱃살 제거를 위해 전기 자극 침밥을 받았는데요. 10cm가 넘는 장침을 복부에 놓고 전기 자극을 줘 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이래요. 디톡스 한약액을 먹는 방법과 환약을 복용하는 방법을 병행을 하였는데요. 디톡스 한약액은 장을 완전히 비운 이후에 디톡스 한약액만 먹으면서 완전 절식하면서 위장에 휴식을 주는 방법입니다. 짧게는 이틀 정도도 하고 길게 할 때는 열흘 정도도 시행을 하였는데요. 기초대사량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식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환약을 복용하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도와드렸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하지만 식사 시간에 환자분이 꺼내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한약 성분의 디톡스액입니다. 힘들었는데 디톡스 그 자체가 영양 덩어리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정하다 보니까 이건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 하루 지나고 또 이틀도 지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고 끝까지 잘 할 수 있었어요. 기초대사량의 저하를 최소화하는 한약도 먹고 있는데요.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좋았대요. 5kg 감량이 목표였던 김영자 씨. 2달 동안 총 7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무릎과 허리 통증도 좋아졌죠.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체중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여튼 허리도 무릎도 발목도 발바닥도 많이 아팠는데 지금 다이어트 하고 나서는 몸이 가벼우니까 운동하기도 편하고 사실은 옷 입기도 편하고 남들 보기에도 좀 당당하고 하여튼 힘이 납니다. 참 좋아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감량 체중 목표가 5kg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함께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 감량량이 많이 필요하거나 네. 또 장기간 다이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욕 조절을 목적으로 다이어트 배주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배주사? 그러니까 침 말고 주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네. 일명 S주사라고 하는데요. S주사. 예. 네. 네, 리라글루티드라는 네. 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네. GLP-1이라는 것의 유사체입니다. 네네. 어렵죠. 네, 그러네요. 제가 이제 자세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인슐린의 분비는 촉진시키고 네. 글루카곤의 분비는 억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작용이 어떠냐면 네. 위에서 소장까지 네. 음식을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고 네. 또 식욕을 억제시켜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예, 좀 잘 느끼시는 분은 네. 위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예. 무엇보다 의학적으로 부작용이 좀 적고 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복부에 있는 내장 비만에 감소하고 네. 또 혈당 조절, 또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네. 더 안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사만 맞아도 살이 빠진다니까 좀 썰깃해지거든요. 요건 몇 번 맞으면 됩니까? 네.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에 한 번 복부 피하에 이렇게 맞는데요.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맞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욕 억제제들은 네. 대부분 향정신성 의약품이라서 네. 12주 이상 장기간 쓰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S주사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네. 3년 이상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임상 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습니다. 네. 용량은 일주일 단위로 조절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 다이어트 제품들 같은 경우 주변에서 부작용이 좀 많다라는 맞아요. 말들을 많이 맞아. 하시잖아요. 네. 네. 이 주사는 괜찮나요?
사실 식욕 억제제를 먹음으로써 뭐 우울 경향이 심해진다거나 맞아요. 잠을 못 잔다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S주사는 좀 덜한데요. 그래도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미식미식거린다,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이런 증상인데요. 네. 또 간혹 설사를 하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뭐 네. 심장이 좀 두근거린다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네. 처음 시작할 때와 이제 갑자기 용량을 올렸을 때 그 단시간 네. 며칠만 좀 그렇고 네. 또 괜찮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뭐 S주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을 했을 때는 원래 있던 담석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통풍은 있지만 잘 조절되고 안 아팠는데 체중을 갑자기 뺨으로 인해서 통풍이 좀 유발될 수가 있으니 원래 담석이 있고 통풍이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은 네. 좀 갑자기 살 빼는 거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네. 진짜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 주위에도 살 빼는 친구들 보면 먹고 싶은 걸 참는 게 너무나도 스트레스래요. 맞아요. 이 야식 네. 막 광고도 많이 나와 치킨 뭐 무슨 치킨 무슨 치킨 많지, 해가지고 뜯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야. 너무 먹고 TV를 막 이게 깨 부수고 아이고야. 싶대요. 그런 게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오 원장님도 환자들 많을 거 아니야. 다이어트 하려는 환자들. 맞아. 뭘 가장 힘들어요? 맞아. 궁금하다. 예. 우선 사람 만나는 걸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요, 만나면 밥도 먹고 그래, 맞아요.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네. 특히 사람 만나서 일을 꼭 해야 되시는 분들은 네네. 좀 그렇죠. 힘들어 하시는데 네. 앞에 놔두고 음식을 참는 게 제일 힘들다 하시고요.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자기는 정작 못 먹으니까. 와, 그것도 네. 그게 진짜 그래. 고통이겠다 정말. 그죠. 음식 냄새 참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네. 네. 사람 만나는 일을 다 처리를 해놓고 약속을 잡지 마라. 아, 진짜. 아까 다 먹고 다 그죠? 만나고. 네, 미리 다 만나고 나 이제 어, 변신해서 나타날게. 이거 방법이 괜찮네. 한 달만 잠수 탈게 하고 딱 공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맞아. 그죠? 네. 좋네. 그게 네. 좋은 방법이고 네. 만나서 참는 건 정말 어려워요. 네, 임식을 앞에 두고 참는 맞아요, 건요. 맞아요. 그리고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카레나 네. 곰국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미리 하나 해놓고. 네, 밑바탕을 잔뜩 시작을 해놓고 아, 시작을 하시라고 네. 권유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 실제로. 그러네. 예.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지금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거. 아, 그래요? 저는 새로운 요법이 나오면 제가 이제 좀 환자분들에게 권유하기 전에 먼저 경험해보는 목적으로 그러네. 예, 거의 다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네. 다이어트 해야겠구나 하면 한약을 이제 주기적으로 마시면서 디톡스하는 거를 활용을 하는데요. 네. 몸이 많이 피곤하고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쌓인 독소를 좀 비워내면 네. 피부도 좀 맑아지고 네. 또 위장도 훨씬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체중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스스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네네. 맞아요. 요새 근육량도 나오고 체지방량도 나오는 똑똑한 체중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하루에 500g, 100g 그 체중 자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느는 거를 스스로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1kg 찌면 뭐 하루 이틀 조심하면 금방 돌아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3, 4kg 훅 찌기 전에 미리 체크하고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나와의 전쟁에서 이겨야죠. 자, 그럼 복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은 뭐가 좋을까요? 틈만 나면 좀 걸어 다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유산소 운동이 결국 복부 비만 네. 속에 있는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잠을 많이 못 자면 식욕을 막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잠을 다이어트 할 때는 7시간에서 8시간 더 푹 많이 자야 주무시기를 되네.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새끼를 꼬박꼬박 뭐 단백질 바라든지 아니면 뭐 미숫가루라도 한 잔씩이라도 꼭 놓치지 말고 거르지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네. 폭식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네. 탄산음료나 과일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들 맞아. 있죠. 네. 빠르게 흡수가 되고 빠르게 복부에 쌓입니다. 네. 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살 안 찌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네. 아닙니다. 그렇죠. 네, 가급적 조절해서 조금만 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맞습니다. 디저트 여성분들 식사하고 나서 디저트 진짜 드시잖아요. 맛있어. 뭐 빵배는 따로 배 하나입니다. 빵배 따로 뭐 다른 배 있으시면 저희 전화 주십시오. 저희 기네스에 한번 등재시켜보요. 여튼 나와의 전쟁에서 꼭 이겨서 건강한 삶을 다들 좀 차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건강을 정합니다. 한 끼 적금.
자, 오늘의 한 끼 적금 노래로 소개해드립니다. 1, 2, 3. 오늘의 스테이크 닭다리, 가격이 부담 없는 닭다리. 닭다리 살벌 내서 맛있게 구워지면 부드럽게 살살 녹아. 초절임 적양파를 얹어줘. 살찔까 걱정되면 얹어줘. 올리브 오일이랑 곁들여 먹어지면 고급진 닭다리 스테이크. 스테이크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돈도 걱정되고 살찔까 걱정된다. 그럼 닭다리 스테이크! 야, 이거 살에 싹 발라가지고 전 아까 이거 준비하는데 그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데요. 어머,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에도 도움되라고 양파도 그냥 양파가 아니라 건강에 도움되는 적양파 초절임을 이렇게 탁 얹어놨습니다. 어떤 맛일지 오늘 스테이크니까 나이프를 준비했어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방장감님이 되게 부들부들하다고 그랬거든요. 쫄깃쫄깃해요. 변형아,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해요. 단맛이 있는데요. 양파를, 적양파 초절임을 번저르노. 이 맛이야. 그냥 그래도 고기니까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초절임, 양파 초절임을 탁 얹어서 같이 먹으니까 새콤하고 달콤하고 쫄깃하고 최고네. 닭다리 스테이크 번저르노. 예, 고맙습니다. 와. 자, 부산경남 대장군 방장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나라 방장금입니다. 네. 자, 오늘 적 양파? 제가 제일 활용도 높은 오늘 초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네네네. 보시면 그러네. 초조림, 네. 초조림은 그냥 초조림 요것만 먹는 게 아니라 네. 뭐 쌀국수에도 좋고 집에서 드시는 치킨 또는 고기 구울 때도 이게 너무 좋은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팁을 한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얄팍하게 잘 슬라이스를 쳐야 되고 네. 이거를 찬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두면 매운맛이 빠져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어머님들께서 제일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아요. 초절임 촛물을 만들었을 때 뜨신 물을 넣냐 찬물을 넣냐 이거를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온탕에 들어가는 네.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심어 드릴게요. 오이 같은 경우 장아찌를 하실 때는요. 오이 몸 안에 지 몸을 썩게 하는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탁 부어주면 그게 죽기 때문에 뜨거운 촛물을 넣는 게 맞고 네. 양파의 경우 요거 네. 색깔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이거는 뜨신 물에 넣은 거, 이건 찬물에 넣은 거예요. 색깔이 얘가 더 진한데? 예, 진하죠. 네. 이게 이제 뜨거운 물을 넣으면 적양파의 이런 부분이 그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과의 차이점은 이거는 조금 덜 아삭거리고 이거는 아삭거립니다. 찬물을 넣은 것은. 그래서 웬만하면 색깔을 주로 하시겠다면 뜨신 거. 따뜻하게. 식감을 원하신다면 이제 촛물에 넣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하면은 닭가슴살 아니에요? 닭가슴살 퍽퍽하죠. 그렇죠. 퍽하죠. 맞아. 그런데 닭다리살 역시 닭가슴살만큼은 아니지만 단백질이 풍부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충분히 닭가슴살이 아닌 닭다리살로도 네. 맛있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한번 먹어봅시다, 그러면. 이게 저기 빛깔이 너무 곱죠? 양파 초절임이. 맛이 특이하네. 사실 부드럽다. 예, 부드럽죠.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럽네. 맞아, 그렇죠? 맞아요. 진짜 지금 말을 안 하시네.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으세요? 양파를 저는 생으로도 많이 먹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담근다고 하나요? 이대로. 아, 감사합니다. 이 새콤달콤하면서 저는 사실 조금 그 닭다리라고 해서 조금 그래도 그 닭가슴살하고 식감이 뭐 별반 차이가 없겠지라고 했는데 맛있죠? 예.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럽고. 닭가슴살 못 먹겠는데요? 요즘 뼈 발라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어땠어요? 아, 네, 저는 일단 초자림 이런 거 매니아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일단 너무 상큼하고 맛있고 고기랑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식감이 좋아요. 색감이 좋아요. 저는 식감. 식감 자, 식감. 만들어 온 건 저고 생색은 이제 회장님이 내시는. 은행장님 저는 다시 봤나? 저는 닭다리만. 닭다리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하러 가보죠. 갑니다. 헬스 적금. 자, 우리의 몸짱 스타 소개합니다. 윤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뱃살을 쏙쏙 빼드릴 쏙쏙. 반백살 몸짱 유지현입니다. 좋아요. 예. 자, 오늘 이제 다이어트고 네. 좀 고생하시겠는데. 이게 자, 오늘은 네. 전신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전신 운동 3가지 야. 또 준비했습니다. 힘듭니까? 땀 납니까? 미디움 정도.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네. TY 레이즈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거북목이랑 라운드 숄더 교정에도 좋은 운동이에요. 네. 일단 하체를 자, 어깨 넓이로 해서 전에 알려드린 힙힌지 동작, 네. 고관절을 눌러서 네. 대퇴 이두랑 대둔근에 자극을 느낀 상태에서 팔을 가슴 앞으로 쭉 뻗으실 거예요. 네. 엄지를 살려가지고 이때 T 모양으로 쭉 늘려주면 이때 이제 늘어져 있는 능형근, 그다음에 단축되어 있는 전거근 수축을 시키면서 네. 상중하 승모근에 자극이 가요. 그리고 광배근까지. 자, T 레이즈. 아, 좋네. 네, T 레이즈. 그리고 이제 Y 레이즈는 엄지가 천장으로 쭉. 단축되어 있는 대흉근을 또 늘려줘야 돼. T하고 Y. 네, 그러면 이제 어깨 운동. 네. 이게 이제 어깨랑 회전근개가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이 되게 힘들어요. 안 되겠죠. 네, 안 그래서 이제 올라가겠죠. 교정 운동으로 저희들이 많이 알려드리는 동작인데 오늘은 이제 댁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효과가 아주 좋은. 자, 고관절 접고 T, 해서 등, 네. 상중하 승모근과 능형근까지 자극을 느끼고 T. 네. 자, 옆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딱 긴장 주고. 음. 자, T를 네. 할 때는 엄지가 바닥으로. 이때 능형근과 승모근 네. 자극 주고. Y는 엄지가 천장. 위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네. 첫 번째 동작이고. 네. 자, 두 번째는 팔 벌려 사이드 와이드 스쿼트. 팔 벌려 사이드 와이드. 네, 말이 좀 제목이 길어요. 팔 벌려 네. 사이드. 자, 자, 와이드 동작으로. 네. 자, 스쿼트. 와서 다시 사이드. 옆으로 갑니까? 와서 개걸음처럼. 이렇게. 오, 이거 재밌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관절 잘 접으시고 힙힌지 잘 하셔가지고 팔을 지그시 앉을 때 지그시 앉으면서 지그시 들어주시면 네. 어깨 운동까지.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네. 저 복부 운동도 또 해야 되니까 사이드, 네. 니 투 엘보. 사이드 사이드 네. 동작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이랑 네. 팔꿈치를 네.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옆구리. 그러면 아이고야. 복직근, 아이고야. 외부 복사근, 내부 복사근, 외부 복사근, 여러분 뒷구리, 옆구리 전부 다. 야. 이게 이제 빨리 하시면 네. 좀 모양새가 웃기긴 한데. 도마뱀 네, 그렇죠. 목도리 네.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 네, 그런 동작이 나오는데 네.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렇겠다 이거 진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다이어트 3종 운동 세트를 네.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워보죠. 뒤로 쭉 밀려볼게요. 이때 그렇죠. 날개뼈 안쪽에 있는 능형근, 상중하 승모근까지 그리고 광배근 자극 느끼셔야 돼. 원장님이 이제 어깨가 안 좋으시다고 해서 아마 와이레이즈가 좀 힘드실 거예요. 다시 엄지를 천장으로 해서 자, 와이레이즈 치듯이 그렇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잘하시네. 하시는데 좀 풀었습니다. 풀어서 뻗은 상태에서 지그시 들어올린다. 엄지를 들어올린다. 힙힌지 골반 고정하고 들어올린다. 다시 쭉 내리고 자 이제 T 다시 엄지를 해서 날개뼈 안쪽에 능형근 자극 수축. 자 차렷 자세에서 자, 앉으면서 팔을 들게요. 자 그러면서 일어서서 팔을 모으고 자, 반대쪽으로 나갑니다. 다리를 모으고. 네.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자, 하나, 왼쪽 스쿼트 일어서고
오른쪽. 오른쪽. 그렇죠. 옳지. 왼쪽. 그렇죠. 원찬 씨는 가볍다. 조금 더 깊이 앉아주시면 자극이 많이 옵니다. 다시 조금 더. 그렇죠. 앉아보시고. 더. 그렇죠. 원장님 바지 찢었어. 원장님이 지금 원장님이 지금 되게 상체가 많이 숙여지시는 게 보니까 허리나 이쪽이 안 좋으신 게 맞아요. 자, 두 번째 동작 해보시고, 자, 이제 세 번째 동작. 자, 손을 귀 옆에다 이렇게 딱. 자, 왼쪽 이제 무릎을 바깥으로 벌려서 들어 올리실 거예요. 팔꿈치 쪽으로. 네. 무릎은 들어 올리고 팔꿈치는 무릎 쪽으로. 원장님 되게 만나게. 재밌었어 금방. 만나게. 진짜? 만나게. 상체도 좀 옆으로 숙이고. 땡땡데레 다리만 드시지 마시고. 그렇죠. 같이. 그렇지. 같이. 밴드 하듯이. 자, 오늘은 비만, 그중에서도 복부 비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 원장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제가 그 진료 보면서 살을 뺀 뒤에 이제 고혈압, 당뇨약을 줄였다, 감사하다. 그다음 뭐 허리나 무릎 아픈 데가 너무 좋아졌다. 이런 감사 인사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이어트하는 과정 중에 양방이든 한방이든 통합적으로 제가 동반자가 되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참 고맙습니다. 자, 비만 이제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자,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아셔야 그죠? 더 잘 치료할 수 있겠죠. 지금 옥진아 원장님처럼 주위에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꼭 찾아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차고 건강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 하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상시에서 특허받은 프리미엄 엠보 칫솔을, 사우스 반데코 호텔에서 숙박권을, 자연주의 키라니아에서 천연성분 염색제와 기능성 샴푸를, 메디오로에서 올리브오일 에센스 미스트와 여성 청결제를, 오마이 선글라스에서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아세요? 기침으로 시작해 나에겐 합병증으로 오고 남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는 백일해. 부스트릭스로 예방하세요. 요즘 시대는 백신 아니겠어요? 백일해 백신 부스트릭스.